여기 상주시 성리면의 정성규 사장님 과원인데, 이분이 한 7,000평 농사 중에서 루비에스 600평 농사 짓고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 그 과일산업대전에서 요 루비에스 품종으로 치우수상을 수상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루비에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루비에스 요게 몇 년생이죠, 요게? 이게 4년 차입니다. 4년 차. 네. 그리고 지금 달려 있는 거는 언제 수확을 하시는 거지? 지금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남아 있는 거. 남아있는 거는 뭐 한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색깔 나는 대로 해서 일주일 안에 한 5일 안에는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은 큰 요거는 보이다시피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이거는 큰 의미가. 요거는 그러면은 4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심고 나서 언제부터 이게 수확 가능한 거지, 루비에스가? 저는 이제 어떤 품종이라든지 이런 게 상관없이 조기 수확을 목표로 합니다. 심는 해에도 꽃이 피면 사과를 달아요. 아, 바로. 네. 아, 그게 나무에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 저는 생각을 사과가 달리면은 그 다음에도 잘 달리는 나무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첫 해부터 둘째 해부터 해가지고 안 달리는 나무는 잘 달리지 않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생식생장 쪽으로 빨리 바꿔야지. 나무만 너무 많이 키우면은 예. 그거는 조경업자가 하는 일이지, 아, 우리는 사과를 따는 사과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를 빨리 많이 따야지 저희들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꽃이 하나도 없는 나무들이 심을 때도 있습니다. 예. 큰 나무들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꽃이 한 개라도 피는 나무들은 그냥 그 달려를 놔둬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사과도 보수가 있고, 그 사과로 인해서 생식생활 쪽으로 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격적인 수확 가능한 시기는 심고 나서 2년차, 3년차면 2년차, 3년차. 2년차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만지는 금전적으로 해야 도움을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3년차부터? 3년차 때는 정식으로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돈을 만질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사장님은 작년부터 좀 수확해서 재작년부터 판매를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예. 요 심고 다음해부터는. 다음해부터 바로? 예. 루비에스 요거는 첫 수확이 언제부터 가능한 품종이죠? 8월 한 20일이라고 이야기해요. 8월 20일부터. 네, 8월 20일에서 25일 이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이 9월 19일이니까 19일입니다. 그러면 8월 20일부터 9월 초까지 계속 수확을 하시나요? 그 숫기는 이제 색이 낳는 정도를 보고, 예, 이제 적색도를 이 정도의 적색도를 보거든요. 예. 반대편이 파란색이 아니고 노란색까지 돌아오면 아. 빨간색도 물로 마찬가지 중요하지만은 아. 뒤쪽의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고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 반대쪽 색깔이 노릇노릇할 때. 전체적으로 색이 다 들어왔으면은 이런 거는 되는 거죠. 아. 근데 반대편에 색깔이 파란색에서 약간씩 노란색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수확이 된다고 맛은 다 들었어 이게. 아오리하고 뭐 비슷하게 수확 시기가. 쓰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오리가 되는 거죠. 예. 맛있는 사과가. 예. 근데 아오리는 발할 때 먹는다고 생각을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여름 사과로. 예. 근데 지금 아오리는 7월 말부터 수확이 됩니다. 아. 예. 상주 같은 경우는 7월 뭐 20일 그때부터 수확이 되니까 약간 굵기만 굵으면은 뭐 수확을 하니까 이거는 그거하고의 경쟁 상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출하 시기가 틀리다. 예. 아. 그러면은 생산량으로 치면은 뭐 한 주당 뭐 후지나 이런 거 비교하기가 이건 좀 어렵겠죠. 워낙 속가종이라. 주당 15kg 정도. 15kg. 네네네. 지금 한 주당? 네, 한 주당. 그러면 최성기에 이르면. 그건 알 수가 없죠. 저도 지금 이 나무 26대목에 M26? M26대목에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농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긴 있겠죠. 그러면은 요 루비에스 품종은 M9을 주로 하는. 아니요. 실생 대목을 합니다. 실생으로. 네네. 루비에스는 실생으로 한다. 보통은 실생을 합니다. 보통은 실생을 하는데 26대목을 한 거는 제가 주문 생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루비에스를
M26 대목에 네네. 4년차 됐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일반적인 농가들은 실생으로 키운다. 네, 보통 실생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지요? 이제 루비에스라는 품종도 꽃사과의 한 품종이니까 예.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되게 꽃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꽃이 많이 피면 힘이 떨어질 거 생각해가지고 실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생을 하면서 번식이 되게 빨리 잘 됩니다. 아, 농원에서. 농원에서. 예, 묘목 하시는 농원에서. 예. 그래서 쉽게 생산비도 낮고 묘목값도 싸고 빨리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실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농민들도 일반은 루비에스로 생각하면은 실생이 붙는 그런 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M26에 지금 접목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프스 오토메라는 그런 사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뿌리의 힘이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M9이라는 그런 대목은 실질적으로 너무 세력이 약하지만은 26의 대목을 하게 되면은 가능할 거다. 뿌리 힘이 받쳐준다. 예, 그거를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26을 해야지 나무 수영을 잡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세상 방수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수영을 했든 간에 그런 수영을 잡을 수 있는 대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26을 선택했는 거죠. 지금 다른 뭐 후지라든지 전에 홍로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일반적인 가수원을 하게 되면은 수영이라는 걸 해야지 가수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영대로 가야 하는데 26 아니면은 뭐 실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장 방추용으로 수영을 잡기 위해서 네네. 루비에스 품종도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26 대목을 썼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생으로 키울 경우에는 세장 방추용이 안 나오나 보죠? 루비에스 나무 형태가 엄청 커지니까. 엄청 커지니까.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관리도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뭐 수확이라든지 뭐 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무가 다 우거지니까 약도 덜 들어갈 거고. 이게 루비에스라는 품종이 처음에는 그닥 많이 그 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방제가 많이 세밀한 부분들까지는 아니어도 후지에 준할 만큼의 방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병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단어보다는 심하다? 없지 않다. 예? 없지 않다. 없지 않다. 알프스 오토메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자 그러면 알프스 오토메 같은 경우는 일반 후지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약을 덜 쳐도 덜 치죠. 수확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가능한 생식이 가능한 사과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루비에스라는 품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을 치면은 수확을 못 합니다. 그럼 후지에 준해서 그 정도 방제를 해야 된다. 예, 후지에 준하게 약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방제 횟수가 뭐 10회에서 한 15회 사이? 네, 15회. 그러면 저 병이 후지하고 틀린 어떤 이거 특별히 많이 오는 병 같은 게 있어요? 루비에스 품종에? 열과가 있고요. 일단은 열과가 나중에 후기 열과가 있고 이런 고두인지 오두병 이런 비슷한 점들이 생기기도 하고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점 탄저라고 해야 되나? 점 탄저. 그런 것들도 한두 개씩 보이는 것 같고. 네. 노린재 피해도 좀 많이 심하고. 노린재도 심하고. 소득면은 어떻습니까? 후지나 홍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홍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 금액은 실질적으로 후지라든지 홍로가 더 셀 수도 있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600평 루비에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 직거래 택배로 보내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네. 강의 같은 경우는 마트 납품을 했었고 그리고 일부도 직거래가 했었고 공판장에는 아직 공판장에는 안 가시고.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소득이 후지나 홍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은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장님, 루비에스를 하는. 관리 생산적인 측면에서 적과 작업이 거의 없습니다. 적과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2개, 3개, 4개까지도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여기도 3개가 있었습니까? 예, 예. 예, 보통 한 화총에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근데 3개 정도까지는 그냥 놔둬도 되거든요. 그냥 내비둔다. 농가, 그냥 후지 같은 경우 하나 중심가만 남기잖아요. 중심과 한 개에다가 거리 접근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있죠. 3개까지 네, 3개, 2개 정도는 두 개나 3개 내비둔다. 네, 네. 그러니까 적과의 일손이 훨씬 덜 간다. 그렇죠. 후지라든지 홍로에 지금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적과하고 적엽입니다. 적엽. 네네. 이파리를 따는 거. 예.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뭐 저는 봉지를 안 씌우니까 봉지는 또 빼고요. 그럼 적엽도- 꽃따기는요? 네? 적화, 꽃따기. 꽃따기도 안 합니다. 꽃따기도 안 하고. 네. 아,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다. 네네네. 그리고 저도 뭐 물론 적엽은 했어요. 예. 적엽을 했는데 적엽이 안 될 정도로 뭐 특별히 안 해도. 예, 많이는 안 해도 아, 그래도 많이 안 해도. 하면은 상품성이 올라가니까. 예, 예. 네. 그럼 요거 사장님 내실 때 그냥 깔보고 수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당도까지 좀 체크하십니까? 당도 체크를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네요. 아, 어느 정도 나와요? 평균 당도가? 뭐한 14, 5. 14, 5. 네네. 그럼 많이 나오네. 잘 나오는. 잘 나오고. 네, 드셔보셔가지고. 예, 예. 아니, 이게 루비에스가 이제 맛이 상큼한 맛이 사과 본연의 맛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있네요. 그게 장점일 것 같고. 요거를 많이 찾는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다양하죠. 다양하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애기들도 재미있게 이렇게 먹는 그런 아. 게 있거든요. 한 개가 자기가 지가지고 음. 먹는 그런 뭐 동영상도 저한테 보내주신 사람도 있고. 어차피 농민들 입장에서 소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과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루비에스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면적을 좀 확대할 계획 같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이 정도면은 뭐 아, 요 정도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다. 600평 정도. 네. 어. 네, 뭐 크게 많이 노브를 안 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살사살 아, 하시는.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농약 부분은 같이 약을 치는 부분이니까, 예. 예, 아까 전에 방제 횟수는 많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는 한 차 정도, 500리터 한 차 정도만은 충분히 하니까. 장기적으로 뭐 이거를 세장 방치용으로 사장님 키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과나무 자체가 일반 후지나 이런 거만큼 크지는 않는 거죠. 나중에 채성기가 되더라도 7년, 8년이 되더라도 그거는 고소차 놓고 딸 정도까지 키워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근데 얼마든지. 아, 얼마든지. 예,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기. 쭉쭉 이제 제 기준에서. 예. 말단 기준이 아니고. 예, 예. 네, 네. 아. 그러면 후지처럼 크게 키울 수가 있겠네. 사장님도 그러면 계속 지금 후지가 저렇게 제가 그 기준에서는 다 큰 놈으로 하는데. 저게 다 큰 거다. 예, 예. 저것도 지금 다 커가지고 잘라내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뭐 한 2년, 2년 정도 크면 2년 정도 크면은 어, 상단부까지 다 올라갈 거예요. 상단부까지. 그러니까 뭐 크기는 후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키운다. 네, 네. 사과 농가들한테 요거 루비에스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좀 틈새 시장으로 해가지고 틈새 시장으로 네,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제가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모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예, 소비자들도 모르고, 예. 아직은 농민들도 많이 모르고. 예, 농민들도 모르고. 근데 이게 제일 흔히 뭐 꽃사과로 이렇게 많이 심기도 하고 수분수로, 그죠? 네. 근데 개념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 예, 개념을 예. 이거는 수확이 면적으로 해가지고 뭐 한 줄 심는다든지 2줄 심는다든지, 네, 열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한 나무 뭐 따먹으면 따먹고 말면 말지 뭐 이런 예. 개념. 예.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아직도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생산이 안 되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고 몰라서
항상 이 사과가 가면은 소비자한테 가면은 이런 사과가 있었어요. 라는 반응을 예. 지금은 뭐 벌써 3년차 이렇게 접어들었으니까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맛있는 사과, 좋은 사과, 미니 사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 같은 이런 사과가 있었어요 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과 농민들도 많이 모르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 루비에스 품종은 아직 많이 모른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맛있는 사과니까 양이 좀 늘어도 예. 소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이 그렇- 없으면은 예, 분명히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기자님 드셔보시지만 충분히 맛있는 사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출하를 직거래할 수 있는 또 어떤 개별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거래 쪽으로 요거는 출하를 하는 게 그래도 그죠? 도매 시장이나 이런 제가 거보다 벌 좀이라도 받죠.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루비에스 품종으로 과일산업대전에서 치우상 받으신 정성규 사장님 밭을 봐봤습니다. 고맙습니다.